미국 날짜로 월요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장외 시간에 주가가 10% 넘게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행히도 크게 부정적인 내용은 없고 저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본인들의 2025, 26년 플랜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1분기에 발표한 위성 발사 예정이나 하반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지키지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 최근 또 다른 인공위성 관련 회사인 레드와이어의 주가가 어닝콜 이후에 40% 가까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모로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가이던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예정된 위성 발사들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말부터 미국에서 제한적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영국과 일본, 캐나다까지 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제한적인 상업 서비스를 드디어 제공한다는 것은 꽤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돈을 잃는 R&D 기업에서 이제 진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지켜진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죠. 거기에 더해 각종 통신사들이 이 서비스를 광고함으로써 AST에 대한 관심 역시 더 많아지는 것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죠. 이번엔 가장 중요한 위성의 개발과 조립 과정 업데이트입니다. 8개의 2세대 위성에 필요한 마이크론 조립을 완료하였고 2026년 초반까지 40개의 위성 조립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AST 직원들이 들고 있는 이게 마이크론이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이렇게 phased array가 되고 결국에 인공위성으로 조립이 된 다음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로켓으로 발사가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회사가 발표한 이런 조립 상황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총 5번의 로켓 발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에는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로켓 발사를 통해서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을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포스트에서 알려드린 FM1 관련 소식도 업데이트를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 2세대 인공위성을 뜻하는 이 FM1은 8월 안에 인도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배송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발사 날짜는 이스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원래 몇 달 전에는 인도에 배송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왜 이 시기가 지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AST 측에 딜레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FM1의 발사가 완료되어야만 나머지 2세대 위성들의 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벨란이 컨펌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FM1의 발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나머지 위성들도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닌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회사에서 확인을 해주었으니 이제 이 FM1이 언제 발사가 되는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회사의 위성 제작 공장도 계속 확장을 하면서 2025년 말에는 40만 스퀘어핏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공장 자체의 규모가 커야지 그만큼 위성 제작에 딜레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이라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5% vertical integration이라는 말은 이 제작 과정의 서플라이 체인의 95%를 본인들이 컨트롤한다는 말인데요. 1세대 인공위성을 조립할 때 워낙에 외부 협력사에 의한 딜레이가 많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최대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2세대 위성 조립과 배송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내놓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앞으로 4번의 발사를 위한 마이크론은 이미 조립이 되어 있고 이 날짜들에 맞춰서 위성의 조립을 완료하고 로켓 발사 회사에 배송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6년 8월까지 이 플랜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 날짜들은 성공적인 위성의 조립과 테스트, 그리고 규제 허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아놨다는 것인데요. 이 회사와 딜레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항상 인지하시면서 이 날짜들은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파수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통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로우밴드 주파수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미드밴드 주파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드밴드는 이렇게 L밴드와 S밴드로 나뉜다고 합니다. L밴드의 경우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가더의 L밴드 주파수를 80년 동안 리스하는 과정이 있고 최근 들어 이 S밴드 주파수를 얻기 위한 우선순위 권리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통신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에 더해서 이렇게 미드밴드 주파수들까지 보유하게 되면 초당 최대 120MB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각종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 역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의 VI라는 통신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제 전 세계의 각종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30억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장 큰 해자가 바로 이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사실상 전 세계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이미 선점해 놨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마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파트너십을 맺어 놓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인공위성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유럽 최대 파트너인 보다폰과 합작하여 만든 유럽의 세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EU 국가들 중에 21개 국가들이 세코를 통해서 AS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적이 많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세코라는 회사는 유럽의 보다폰과 미국의 AST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처럼 한 개인에게 휘둘리거나 할 일은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런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이 통신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 정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매출을 올리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2개 더 체결해서 총 8개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AST에겐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AST가 고객들에게 완벽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이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은 이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위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받는 계약금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기대되는 50에서 75밀리언이라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 정부 계약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상황을 한번 보자면 회사의 운영비용 OPEX가 약간 늘어난 것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 General and Admin Cost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보입니다. CFO의 설명에 따르면 리가도 스펙트럼 리스를 위한 파이낸싱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이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니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캐펙스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 위성 조립과 위성 발사에 대한 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늘어난 건 당연한 현상이죠. 거기에 더해 원래 3분기에 지불 예정이던 로켓 발사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저번 어닝콜 때 발표한 가이던스보다 캐펙스가 약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량은 원래 있던 939밀리언에 더해서 최근 진행한 전환 사채를 통한 잔금까지 합하면 1.5빌리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 1.5빌리언이면 45개에서 60개의 위성 제작과 발사를 위해서 충분한 현금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CFO가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5에서 60개의 위성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북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상업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상업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든 펀딩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컨펌해 준 것은 이제 한동안은 자금 마련을 위해 ATM이나 사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긍정적인 소식들로만 가득했던 실적 발표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2세대 위성의 조립과 발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지켜진 것이 가장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지게 되지는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주가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최소 이 4개의 발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 4개의 발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높게 거래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의 AST는 지금과는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큰 불만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 회사의 발전 상황을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